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시작하기 전에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번 영상에는 성폭력 관련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제가 힘드신 분들은 영상을 건너뛰어 주셔도 괜찮아요. 괜찮을 때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2025년 6월 18일,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상 못한 일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어렴풋이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무대에서 웃고 노래하던 모습을 봐왔던 사람이 그 뒤에서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날이었죠. 이날 전 NCT 멤버 태일과 다른 두 남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성폭력 혐의로 기소되었고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사건의 흐름은 정말 듣기조차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게 아니었어요.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6월 13일 새벽 2시 30분쯤 태일과 그 일행은 이태원의 한 바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중국 국적의 여성이었고 이들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심하게 취하자 세 남성은 그녀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서울 방배동의 한 아파트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새벽 4시에서 4시 30분 사이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은 택시 GPS 기록을 조작해서 실제 위치를 숨기려 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들 사이의 문자 메시지에는 피해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대화를 나눈 흔적도 있었어요. 그냥 실수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완전히 의도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더 섬뜩한 건 그 다음 날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그 범죄가 벌어진 다음 날, 태일은 자신의 생일을 맞아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는 웃었고 피아노를 치며 팬들과 이야기하며 즐거운 모습을 보였어요.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거죠. 이 장면은 지금 다시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평범한 얼굴로 끔찍한 진실을 숨길 수 있다는 게 무섭습니다. 그 후에도 태일은 몇 달간 그룹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경찰은 수개월 동안 CCTV 분석 등 철저한 수사를 벌였고 결국 8월 28일 SM엔터테인먼트는 그를 NCT에서 퇴출하고 전속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한 건 검찰의 구형이에요. 검찰은 이처럼 계획적인 범죄에 대해 세 사람 모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면 최소 형량이 7년이고 최대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검찰은 가장 낮은 형량만 요구한 거죠. 태일 측은 그가 자수했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자수가 진정한 의미의 자수가 아니었다고 지적했어요. 이미 증거가 명확해졌기 때문에 마지못해 인정한 것에 가깝다는 겁니다.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처벌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합의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해요. 피해자가 외국인일 경우 한국의 법 체계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압박감이나 두려움 속의 합의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가 곧 용서나 치유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냥 더 이상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중의 반응은 매우 격렬했습니다. 단순히 연예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에요. 범죄 직후 아무렇지 않게 팬들과 생일을 축하하고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방송을 한 그 뻔뻔함 때문이에요. 그 영상은 이제 가식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태일 측은 생활고를 이유로 선처를 바란다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을 잃은 것과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린 게 어떻게 비교가 되냐고. 피해자는 평생 그날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여전히 자유롭게 지내고 있고 형량은 고작 7년. 이게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요? 현재 태일은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두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위험이 낮다고 판단한 건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 결정에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의 자유도 자유니까요. 그에 비해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은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의 추락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의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진 무죄로 본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 사건은 그 단계를 이미 지났습니다. 가해자들이 스스로 유죄를 인정했고 검찰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얼마나 책임을 지게 할 것인가,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7년이라는 형량이. 이런 계획된 범죄와 뻔뻔한 태도,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했을 때 정말 충분한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사람이 생일 방송까지 해놓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맞는 걸까? 이건 단순한 처벌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가 어떤 기준을 세우는가, 우리가 어디에 선을 긋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하면서 피해자분에게 깊은 위로와 평화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런 일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